내용이 별별 상담소에서 나올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경북 김천에서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남교사가 있습니다. 이 아내도 같은 교사인데 이 둘은 다른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린 딸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으로만 보이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남교사가 같은 학교의 미혼 여교사와 불륜 관계였던 겁니다. 지난해 6월부터 줄곧 만나오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올해 8월이 되어서야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들켰습니다. 예, 걸렸어요. 네. 용서하기 싫지만 딸 때문에 용서를 딱 한번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어린 딸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면서 각서를 좀 받습니다. 뭐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혹시나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위자료 내고 재산도 받지 않고 양육권도 포기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아내한테 뭐 그런 각서 써주고요. 또 관계 정리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스톱했으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겠죠?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선생님의 누가 가출했다는 거죠? 남편이 가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각서를 쓰고 각서를 지킨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또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성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게다가 이 상대 이제 상간녀하고도 연락이 닿았는데 여기서부터 더 황당해지는 게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이 남편의 가족들에게 헤어지기 싫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요. 직접 만났어도 같은 입장으로 내연 관계 못 끝내겠고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이랑 내가 앞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깜빡하셨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현직 초등교사고 딸을 두고 있어요. 교수님도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예. 간통죄가 없어지니까 상당히 뻔뻔해지는군요. 지금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남편이 가출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연녀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 어떠냐? 이 사람 아주 조선시대 때 무슨 축첩제도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의 뭐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영상도 보내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소위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 관계되는 이 두 사람, 불륜과 관련되는 두 사람은 교육자로서는 뭐 다른 것도 부적절하지만 교육자로서는 더욱더 부적절하고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선생을 갖다가 못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이제 또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거는 동영상을 갖다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2차 가해 행위로 별도로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뻔뻔하네요. 예. 아니 박 변호사님.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뻔뻔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뭘 믿고? 살짝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계속 가해를 하고 뭐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교사의 아내의 시아버지가 아버지죠.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그냥 뭐 전출 가면 딴 데로 전출 가면 그만이지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간통죄가 지금 없는데 처벌을 받을 이유도 없고 이런 거 유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좀 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 교사 아내 부친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연녀, 상간녀는 지금 타 지역으로 그냥 전출 가면 그만이죠.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가출한 데다가 들통이 나니까 육아휴직을 썼답니다. 예? 육아휴직. 육아를 당연히 안 쳐. 그 딸은 엄마가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육아휴직. 이거가 가능한 건가요, 양 변호사님? 일단 뭐 지금 이게 그나마 학교니까 국가적으로 남편들에게도 육아휴직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여태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제도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남용하는 사람이 있으려고 상상이 안 가네요. 만약의 경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학교 측에서 이거를 남용한다는 걸 혹시 알면서도 신청을 허가해 준 거라면 이것도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아마 이런 정황은
사실 남편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혼 소송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위자료 청구라든가 아니면 이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같은 데서 이 사정도 재판부에서 참작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말이죠. 저희 중학교에 남녀 선생님 중에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뭐가 됐든 결혼을 했으니까 해피엔딩인데 당시 혼전 임신을 했으니 전 그게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중학교 1학년짜리들 사이에서도 뭐 별의별 구설에 다 올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건 결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건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예?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니까 모를 것 같다? 아니죠. 당장 저만 해도 중학교 1학년 때 일을 이렇게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런 인간들이 선생을 하면 어떻게 하냐. 지금 막 부글부글 하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다 전해졌고요. 이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또 현재 이 교사의 부인 측도 역시요. 이 두 사람을 상대로 불륜 행위와 이후에 이 파렴치한 행위, 또 육아휴직의 부당 사용,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 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해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건 진짜 뭐 인간적으로 교단에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처벌이 가능하냐 이 부분은 간통죄가 지금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정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부분이거든요. 각서를 지금 썼잖아요. 각서가 뭐 양육권을 포기하겠다, 뭐 위자료, 아니면 재산 분할 이런 얘기도 했는데 각서가 뭐 100%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상당히 유력한 증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징계 부분인데요.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뭐 간통 막 할 수 있고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좀 그건 오해의 부분입니다. 간통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간통죄가 좋은 일이고 건장하는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교사가 만약 그런 일을 하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되고요. 이거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나오고 있지만 중징계가 파면 해임 강등이고 경징계 뭐 정직부터 견책이 있는데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정도가 좀 심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중징계에서 또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극히 일부 교사들의 사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교수님 선생님이시잖아요. 따끔하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 글쎄요. 저 남편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언젠가는 병들고 힘 떨어지게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 아내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받아주지 마시고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이미 집 나간 남편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고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이네요.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